이제 제가 마이크를 넘길 차례인데 현대인들의 모든 병을 일으키는 이 대사 증후군에 대해서 윌셔 스파인 센터의 원장님으로 계신 조한경 원장님을 모시고 이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많이 아니요, 들어요. 재밌었어요. 요거를 밑으로 내려주세요. 제 슬라이드를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아까 크리스 우리 PD님께서 사진 보시고 놀라셨죠? 솔직히 처음에 이렇게 등장하셨을 때 더 놀라셨을 것 같아요. 말은 못하겠고 다이어트 세미나라고 왔는데 너무 통통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많이 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가시면 앞에 멕시칸, 히스패닉, 리셉셔니스트, 간호사 계세요. 이렇게 뚱뚱해요. 188파운드. 근데 이분이 저희 병원에서 다이어트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기 앉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저희 병원 다이어트 모델이에요. 이분을 보고 다른 외국인들이, 흑인들이 다이어트를 사인업을 해요. 왜냐면은 그 옆에 그분 옛날 사진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비교가 딱 되는 거예요. 원래 조급하면은 쓰레기를 만듭니다. 우리가 천천히, 아직도 더 빼고 계신 중인 거예요. 저탄고지, 오늘, 왜 이게 나왔죠? 맨 앞으로. 네.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정원이 100명이라고 들었어요. 100명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PD님한테, 80명만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뚱뚱한 분들이 와서 자리가 비좁을 텐데. 라고 했는데, 정작 여기 보시니까, 와서 이렇게 뵈니까, PD님이 제일 뚱뚱해요. 여러분들이 더 날씬하고. 그죠? 한국 분들은 제가 볼 때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살 빼고 싶다고 왔는데 체중이 135파운드. 많이 나가는 분이 165파운드. 저희 병원의 간호사는 188파운드.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학교 가도 왜 한국 애들은 B학점 하나 나오면은 학원 끊어야 되죠. 근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국 애들은 B학점 하나 나오면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뒤에 잘 들리시죠? 괜찮죠? 네. 오늘은 건강 세미나입니다. 저는 원래 다이어트 세미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근데 이 포스터를 보고 아니면 뭐 방송을, 뉴스를 보고, 아니 신문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아니 무슨 건강이야, 다이어트 얘기나 하지, 저탄고지 얘기나 좀 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니면 심지어 건강을 해쳐도 좋으니까 살을 빼는 방법이 있으면 난 그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몸에 안 좋아도 되니까 확실하게 살이 빼는 알약이 있으면 다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그럴 수가 없어요. 살을 빼면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까 장모님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 피디님도 그렇고 당뇨가 같이 부수적으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살은 억지로 빼는 게 아니라 몸이 정상이 되면요 체중도 그냥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도 정상화되니까 혈압도 정상화되고 당도 정상화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나와서 여러분 잘 하시면 그것도 약 아니고요, 음식 먹어서, 음식 먹는 습관 바꿔서 당뇨도 고칠 수 있고, 살도 뺄 수 있고, 혈압도 낮출 수 있고, 콜레스테롤도 낮출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기꾼 같잖아요. 약장수 같고. 그쵸? 근데 거꾸로예요. 사실은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이거 우리 대사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같은 질환이에요. 순서대로 하나씩 오던가 동시에 다 오던가 하는데, 당뇨는 그대로 놔두고 제가 혈압만 고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알약으로. 사실은 이게 사기인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던가 그럴 수 없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가 건강 강연을 조금 먼저 할 건데, 여러분들 어차피 오늘 뭐 이거 세미나 한번 듣고 저탄고지에 대한 박사학위 받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저탄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살 빼는 게 더 중요하시죠. 그러니까 살 빼는 방법은 제가 확실하게 마스터 해드리고 보내드릴 수 있어요. 예. 근데 부수적으로
부수적으로 건강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낚인 게 아니라 이거는 덤으로 하나를 더 얻어 가시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 다이어트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네, 광고 절대 안 하죠. 신문이나 라디오에서도 저희 광고는 못 보셨을 거예요. 원래 다이어트 비만 클리닉이 아니고요, 그냥 대사증후군 환자를 주로 다룹니다. 대사증후군은 제가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그리고 비만까지 합쳐서 묶어가지고 대사증후군이라 그래요. 증후군이라는 거는 어떤 증상들을 모여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 그걸 증후군이라 그러는데, 얘네들이 같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같고요, 결말도 같아요. 당뇨랑 고혈압이 다른 병 같지만, 비만이 다른 병 같지만, 원인은 인슐린 저항이고 결론은 심장마비, 뇌졸중, 아니면은 뭐 눈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신장에 투석을 해야 된다든가, 혈관 질환이 생기는 게 끝이 다 안 좋은 병들이죠. 예. 그래서 같은 병인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냐면, 약을 먹다 지겨워서 못 먹겠어서, 문제가 생겨서, 그나마 문제가 약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고 아시는 분들은 다행이에요. 그걸 알아채고 아니면 주변에서 소개를 받아서 오시는 건데, 대부분의 분들은 약을 그냥 드세요. 드시면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요. 관절염이 생기고 근육통이 생기고 이러면은 약부작용이라고 의심을 못해요.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는데 내 혈압약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세요. 다들 원인이 따로 있어요. 스트레스, 유전,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관절염이나 근육통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우선 약을 먹었을 때 그 자리에서 몸에 뭐 래시가 나고 토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참 6개월 후에 1년 후에 부작용이 나오니까 약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시는 분들은, 알게 된 분들은 계속 믿고 약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장모님이 잠깐 나오셨는데 당뇨 4알 드시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10년 됐잖아요. 당뇨 환자분들 똑같아요. 처음에 당뇨약 하나로 시작하죠. 메포민이나 글루코파지 약을 먹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약이 듣는 것 같지만 좀만 지나면 약이 당연히 안 들어요. 몸이 저항을 해요. 그래서 약이 2알로 늘어나고 3알로 늘어나고 아까 4알까지 늘어났는데, 그 다음에 인슐린 주사를 맞고요, 끝에 가서는 신장 투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장 투석 센터는 요즘 갈수록 많이 생기죠. 당뇨약을 먹는 목적이 우리가 뭐였어요? 신장 망가지는 걸 막고 심장마비 막고 싶고, 예방이잖아요. 예방. 당뇨의 원인이 당이 아니에요. 혈당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인데 혈당만 낮추고 있단 말이에요. 혈압의 원인이, 혈압이 높은 게 원인이 아니에요. 다른 원인이 있어서 혈압은 증상인데 혈압만 낮추는 거죠.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예요.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어서 우리가 계란을, 노른자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원인이 있는데, 일단 콜레스테롤부터 낮춰. 왜? 가능하니까. 약이 있으니까. 그리고 낮췄을 때, 그렇게 낮추는 이유는 합병증을 예방하자는 건데, 통계적으로 보세요. 고혈압 약을 먹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처방을 받아서 고혈압 약 처방이 늘어나고 난 후에 심장마비 에피소드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늘었어요. 심장마비 사망률은 줄었어요. 옛날에는 앰뷸런스 부르면요, 그냥 택시 서비스예요. 와서 그냥 데리고 갔는데, 요즘은 앰뷸런스 부르면은 거기서부터 1차적으로 CPR을 하고 조치를 해주기 때문에 차 안에 장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생존율이 좀 높아졌고요. 예전에는 심장마비 걸렸었는데 모르고 음식 먹고 체한 줄 알고 소화하는데 식은땀 흘리고 주무시다가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교육들이 많이 돼서 이거 이상해. 911 빨리 전화를 하니까 first response가 빨라서 생존율은 올라갔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일 사고 자체를 안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벤트 자체는 오히려 늘어났단 말이에요. 또 다른 예로 뇌졸중 같은 경우도, 뇌졸중도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혈압을 낮춘다고 했지만 뇌혈관이 파괴되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은 줄어들었어요. 압력이 낮으니까. 그런데 뇌경색은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을까요? 혈압이, 우리 몸이 구석구석까지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을 해야 되니까 안 좋은, 별로 건강하지 않은 혈관, 탁한 피를 갖다가 온몸으로 구석으로 돌리려면 옛날 120에 80 혈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혈압을 올릴 수밖에 없어서 혈압을 올려서 자기 잡을 하려고 혈압을 올려줬는데,
그걸 억지로 약으로 낮춰놓다 보니까는 여기 아파트 지금 18층 꼭대기까지 혈압이 안 올라오는 거죠. 수압이 낮아서 안 올라오다 보니까 혈압이 없으니까는 터지진 않지만 뇌경색은 뭐예요? 산소를 공급 못 받아서 뇌가 죽어가는 거잖아요. 뇌경색은 늘어서 결국 뇌졸중 환자는 전체적으로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소문이 나서 저희 병원에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부수적으로 다 살들이 빠지는 거예요. 10파운드, 15파운드. 그래서 다이어트 비만 클리닉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인 거예요. 오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오늘 올라온 거고, 그래서 두 가지 오늘 알려드리고 내려갈 건데요. 하나는 건강을 지키든가, 건강하신 분들, 아니면 이미 건강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이어트니까 우리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잘못된 개념, 살 안 빠지는 이유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 두 가지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괜찮죠? 예. 자, 여러분들 그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좀, 아니면 내가 건강을 되찾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계세요? 건강보험 뭐 좋은 거 갖고 계신가요? 오바마 케어? 메디케어 뭐 나왔으니까 나는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심을 할 수는 없죠. 왜냐면 보험이 있다고 내가 건강을 보장받는 건 아니에요. 보험이 뭐예요? 보험이. 그러니까 화재 보험이 있다고 집에 불이 안 나는 거 아니죠.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그때 이제 비용이 감당이 안 되니까 망하기 싫으면 필요한 게 화재 보험이에요. 그렇죠? 건강보험은 뭐예요? 유럽이나 캐나다나 좋은 나라, 한국같이 의료보험이 싸고 아니면 의료비가 싸고 나라에서 아니면 공짜로 의료를 혜택을 해주면 괜찮은데 미국은 의료비 너무 무섭죠. 앰뷸런스 오면 가라 그러잖아요. 그거 탔다 그러면은 집에 비리 만불이 날라오니까. 그래서 건강보험은 화재보험이랑 똑같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아프면 조금 아픈 게 아니라 엄청 아파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의료비가 비쌀 거니까 뱅크럽시를 하면 안 되니까 보험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있어도 안 쓰고 병원 안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보험 있다고 열심히 병원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만 모으면 보험 아깝다고 써야지. 생명보험 좋은 거 있다고 여러분들 죽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재보험 나 좋은 거 있으니까 집에 불 질러야지. 이게 아닌 것처럼 내가 보험이 있건 말건 병원을 안 갈 일이 있으면 최고고요. 진짜 보험은 오바마 케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먹은 음식, 어제 먹은 음식, 내일 먹은 음식, 내가 관리하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요. 결국 내 몸의 상태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게 보험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요. 스트레스 엄청 많은 남자분 직장 생활을 하시고 술, 담배, 맨날 술 마시고 음식 점심은 뭐 때우고 주말에는 라면으로 짜파게티 요리사 뭐 이렇게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시고요. 이분은 꼬박꼬박 1년에 한 번씩 직장 생활을 하니까 회사 보험이 좋아서 피 검사하고 정기 검사하고 정기 검사를 해야지 검사도 안 하고 살아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요 보험이 없어. 근데 이분은요 운동도 철저하게 하고 음식도 과일, 야채, 채소 위주로 먹고 깨끗한 고기를 먹고 유기농을 먹고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아요. 누가 더 건강할 것 같으세요? 대충 그냥 감으로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진짜 보험이 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건강을 되찾는 법을 알려드린다 그랬는데 자, 피검사가 했는데 혈당이 높이 나왔어요. 당뇨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혈당이 정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불편한 증상은 내가 느끼는 게 없어요. 다 좋아. 근데 이분이 건강한 건가요? 이분이 괜찮은 건가요? 예, 아까 당뇨의 원인은 혈당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당뇨의 원인은 인슐린 저항인데 인슐린 저항이 살찌는 거랑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혈당이 높은 거는 그 당뇨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인데 혈당을 낮추는 건요. 당뇨 환자는 혈당만 정상으로 나오지 당뇨는 치료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대로 머무는 것도 아니고요. 점점점 가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혈당만 계속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약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자, 당뇨병 원인이 인슐린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슐린 저항하면은 복잡한 말 같은데 어려운 말, 오늘 만약에 집에 가셔가지고 하나만 기억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사증후군과 인슐린 저항인데, 인슐린 저항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을 저항하는 거예요. 인슐린이 뭔데 저항을 하냐?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죠. 자, 우리가 음식을 먹죠. 여러분들이 음식을 안 먹으면 죽죠. 이 먹은 음식을 우리가 에너지를 써요. 단백질을 먹든 탄수화물을 먹든 지방을 먹든 상관없이 일단 다 포도당으로 변환을 시켜서 우리 몸이 에너지를 써요. 근데 우리 포도당이 우리 몸의 세포나 뇌에 필요한데 지가 알아서 혼자 못 들어가요. 그럼 막 들락날락하면 안 되겠죠, 세포에. 그러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고 이것들을 세포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은 가만히 있다가 음식을 여러분들이 드시면 췌장에서 나와요. 갑자기 혈관에 포도당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근데 인슐린은 하는 역할은 무조건 혈관을 청소하는 거예요. 포도당이 일단은 먼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정상 근육이나 뇌세포에다가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어떻게 넣어주냐? 거기 세포에 인슐린만 들어갈 수 있는 리셉터,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인슐린이 똑똑똑 문 좀 열어. 그러면은 문을 딱 열어주면 글루코스, 포도당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나 넣어주고, 그리고 다시 인슐린은 뭐 해요? 돌아가죠. 그럼 혈관 속에 글루코스가 이제, 포도당이 다 사라졌죠. 그래서 에너지를 쓰이기 위해서 몸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더 이상 혈관에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인슐린은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서 있는 건데, 이게 안 돼요, 현대인들은. 아까 설탕 먹는 거 보셨죠? 비디오 보신 것처럼 설탕 먹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음식을 또 자주 먹어요. 3끼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지. 많이 먹어요.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 점심시간이야. 식사 시간이네. 점심을 먹어요. 낮에는 지루하니까 졸리니까 뭐 커피나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스낵을 먹고, 저녁 시간이 되면 또 식사를 해요. 사실 보세요. 아침에는 아침, 점심, 저녁 이게 때만 되면 식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근데 그거를 쓸 틈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옛날처럼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고 사냥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음식도 힘들게 준비하지 않죠. 식당 가서 시켜 먹던가 냉장고 열어서 먹던가 간단하게 요리를 해서 먹다 보니까 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자꾸 에너지는 쓰지 않는데 자꾸 포도당은 들어오니까, 그럼 인슐린이 나오니까 우리 혈관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가득 쌓이겠죠. 프리웨이에 이렇게 딜리버리가 아직 안 끝났는데 또 딜리버리 트럭이 올라오고 들어오고 해가지고 포도당도 잔뜩 있고 인슐린도 잔뜩 있고 세포가 더 이상 이 인슐린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인슐린 저항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인슐린은 근데 해야 되는 일은요, 무조건 혈관을 청소하는 거예요. 왜? 혈관에 당이 있으면 당뇨병이에요. 그게 모세혈관에 신장에 끼어버리면은 우리가 심장 투석하게 되는 거고요. 혈관을 망가뜨려, 염증을 일으키고 망가뜨려가지고 심장 마비도 생기는 거고, 뇌졸중도 생기는 거고, 눈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면, 또 당뇨 환자들 다리 절단 많이 하시죠. 이게 중력 때문에 당이 무거우니까 다리로 밑으로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다리가, 모세혈관이 막히면 이제 괴사되고 다리 절단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이 있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허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인슐린은 무조건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인슐린 저항이 생겨서 안 들어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로 넣어야 돼요? 지방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이 생기기 시작하면 처음에 뱃살이 찌기 시작하죠. 복부 비만이 생겨요. 딱 보면은 알아요. 저분이 다리도 날씬하고 팔도 가는데 배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인슐린 저항이 있구나. 몸매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는
처리되지 못한, 들어가지 못한 당들이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또 한계가 있어요. 처리가 안 되면 나중에 소변으로 나오면 이제 당뇨. 피 검사했더니 혈당이 잔뜩 나와 있는 상태가 여러분들 당뇨인 거예요. 그게 지속되다 보면 살도 계속 찌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인슐린이 살을 찌우는 호르몬이잖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어디든간 포도당 에너지를 갖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뇌에서 충분히 안 받아주고 근육에서 안 받아주니까 지방에다 다 넣는다 그랬는데, 근데 당뇨 환자분들 맨 끝에 맞는 게 인슐린 주사죠.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면 살찌죠. 거의 다 한 10파운드, 20파운드씩 살쪄요. 근데 병원 가면 살 빼라 그러죠. 그리고 인슐린 주사 주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인슐린 저항을 이렇게 딱 들어보면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없어요. 당연히 이제 탄수화물을 극도로 절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먹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현대인들이 칼로리 되게 신경 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칼로리에 대한 개념을 좀 잊어버리셔야 다이어트 하시는데 더 도움이 돼요. 모든 칼로리가 다 똑같은 칼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칼로리를 세지 마세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요, 체중 감량이랑 여러분들 살 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체중 감량은 운동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시합날 개체량을 하기 위해서, 내가 70kg 맞추기 위해서 그 체중 감량을 하고, 그 운동선수들은 개체량 끝나고 난 다음에 물만 먹어도 5파운드가 쪄버리죠. 그리고 시합하기 전까지 한 10파운드 이상 쪄가지고 다시 몸이 불어서 시합에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체중 감량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요요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세가지고 칼로리 제한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효과가 있어요. 체중 감량 효과. 그리고 수분이 빠져나가서 일단 체중 내려가는 효과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안 좋아요. 그래서 칼로리에 대해서는 좀 잊어버리시는 게 좋고요. 아까 이렇게 질문하실 때 먹는 게 주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정작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그쵸? 그 전에 뭐 성인병이 있다, 살 빼고 싶다, 다 손 많이 드셨는데 나는 먹는 게 주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별로 손을 안 드셨는데 실제로 먹는 게 큰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칼로리를 생각할 때는 은행 어카운트 개념으로 생각을 쉽게 하잖아요. 내가 먹은 것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면 살이 빠지겠지 하는 은행 어카운트 개념 때문에 저희 환자분한테도 제가 왜 갑자기 살찌셨다고 생각해요? 여쭤보면 많이 먹고요, 운동을 제가 안 해요 라고 대답을 하세요. 제가 그래요. 대학교 다니실 때 처녀 때는 운동을 꽤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운동하셨어요? 그때 당연히 안 했죠. 그때도 운동 안 해요. 솔직히 그때보다 음식도 더 덜 드시지 않아요? 덜 먹는데요. 갑자기 억울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음식을 주체 못하겠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몸의 대사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환자분들을 이렇게 대할 때 다 서로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효과가 좋은데 나는 효과가 없어, 저탄고지를 했더니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성별, 기초 대사량, 그리고 호르몬 밸런스, 그러니까 호르몬의 분비 상태, 이런 것들이요, 어떤 사람은 단순히 인슐린 저항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갑상선 저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둘이 똑같이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어요. 차이가 많이 나겠죠, 두 분 사이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아줌마랑 대학생 남자 대학생이랑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정한 게임이 아니죠. 둘이 같이 치킨을 먹고 맥주를 마시고 밤에 잠을 자면 이 대학생은 자면서 또 한 200칼로리를 태울 수가 있는데, 숨만 쉬면서, 아주머니는 50칼로리도 못 태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많이 살찐 사람 보고 무조건 많이 먹는다. 대부분의 살찐 분들은요, 사실은 영양 결핍이 더 많아요. 살찌게 많이 먹게 되는 이유는 또 배가 고픈 게, 위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영양 결핍이기 때문에 영양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뇌에다가 신호를 주는 거예요. 먹어라. 마그네슘 부족하다. 비타민 B 부족하다. 먹어라. 했는데 아까 설탕만 먹는 거죠.
음식 막 먹으면 살찌니까 안 될 것 같고 음료수를 먹어야지. 옥수수 수염차를 먹었는데 식품 첨가물이 있어가지고 몸에 대사를 더 떨어뜨려요. 뭔가 내가 자꾸 살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는 그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교할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 아까 그 중년 아주머니가 그분의 현재와 그분의 대학생 시절의 과거 그 두 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든 다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건데요. 다이어트 종류가 무지무지 많잖아요. 그래서 황제 다이어트는 이미 들어보셨죠? 나왔다가 유행했다가 좀 이렇게 유행이 사그라들고, 그다음에 간헐적 단식이 나와서 한참 유행을 하다가 열기가 식고, 좀 아까 구석기 다이어트도 나왔죠. 구석기 다이어트 유행했다가, 그리고 요즘 저탄고지가 나와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막 체험을 했다고 얘기하고, 우리 PD님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근데 나는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 그러니까 나의 개인 건강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무조건 따라하려고 하다 보는데 이것도 내용이 되게 깊어요. 다른 분들이 오늘 강사가 두 분이 더 계시니까 그분들이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저는 좀 제너럴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저탄고지나 됐든 팔레오가 됐든 이런 다이어트들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상황이 있죠. 저탄수화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식품 첨가물 먹으면 안 돼요. 예.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은, 젊은 친구들은 할 때 신경 안 쓰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냥 아무렇게나. 치즈, 벨베타 치즈, 노란 거. 체다 치즈가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인 줄 아세요? 하얀색이에요. 그 노란 거 다 옐로우 색소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들 그냥 먹고도, 근데 살 빠져요. 왜? 아까 그 대학생이니까. 근데 40대 넘은 아주머니는 절대 안 빠지죠.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방법이 있고 소리가 조금씩 다른 건데, 자, 살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관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유전. 그러니까 나는 당뇨, 비만, 혈압 전부 첫 번째 원인이 공식적으로 유전입니다. 의학적으로 유전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유전이 제일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을 해요. 엄마랑 할머니가 뚱뚱하면 나는 뚱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그렇거든요. 비슷하니까. 그래서 유전이란 말을 안 받아들일 이유가,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운명적 유전론이라 그래요. 운명적 유전론은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엔젤리나 졸리가 브라카 유전자 1, 2가 검출이 됐어요. 그거는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라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이모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들과 똑같은 자기가 유전자가 있어서 자기가 유방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아버렸죠. 이제 유방암은 안 걸리죠. 제가 자궁암에 못 걸리는 것처럼, 유방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유일한 방법이냐. 이게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 엔젤리나 졸리가 그 유전자가 난소암도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난소도 애 다 낳았고, 이제 난소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맹장 잘라내듯이 난소도 절제를 해버렸어요.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빠지면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유전이 암을 일으키는 확률은 8%, 9%밖에 안 돼요. 예, 그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나이 40 몇 살이 되면 암에 걸릴 것이야, 이렇게 점장이한테 꼼짝없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암에 걸리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느냐 꺼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고, 그걸 하는 게 환경이고 음식인데, 그거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냥 유전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이게 더 과학적인 것 같고 왠지 더 많은 신뢰를 주다 보니까 그런 극단적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인에게 비만이랑 관련된 유전자가 32개가 있어요. 비만 환자 중에 그 유전자를 다 갖고 있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그 유전자가 원인이 돼서 살이 찐 분들은요, 9%도 안 돼요. 그거 없이도 살이 찐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 32개 유전자가 하필이면 다 있어가지고 동시에 다 발현이 됐어. 그래도 그것 때문에 찌는 살은 10kg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유전자가요 2만 년에 걸쳐서 한 2% 정도가 바뀐대요. 2050년 되면 미국의 비만 인구가 50%, 전체 인구의 50%. 비만이에요. 과체중은 지금도 70%가 넘어요. 과체중 말고 비만, 클리니컬 오비스. 한 진짜 비만 환자가 50%가 넘어가고 지금은 한 35% 되는데 이런 식으로 증가를 아까 그래프 보셨죠? 그래프 보시면은 갑자기 확 올라가는데 이게 유전자가 그렇게 빠르게 바뀔 수 없죠. 그러니까 유전의 힘이 아니고 이거는 뭘까? 음식이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음식은 단순한 그냥 칼로리랑 맛의 문제가 아닌 거라 정보예요, 정보.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면요, 몸에게 세포에다가 활동 명령을 내려요. 매일 먹는 음식이 호르몬 분비를 좌지우지해요. 살찌우는 호르몬이 뭐 있어요? 인슐린 말고 아까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요, 이 잘못하면은 이 물병 때문에도 되게 많이 노출될 수 있고요. 벽지, 카펫, 새카펫 이런 데서도 내가 모르게 내 몸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진짜 에스트로겐이 아니라 지노 에스트로겐이라 그래가지고 에스트로겐을 흉내내는 물질이 들어와서 살을 찌울 수가 있어요. 갑상선이 저하되면요 살찌죠. 갑상선이 항진되면 살 빠지고, 갑상선은요 그냥 혼자 저하되지 않고요 부신이라고 하는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정상적이지 않으면 갑상선은 또 제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신은 언제 자극받냐? 스트레스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들을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잠자는 시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밤에 잠을 안 자면서 칼로리만 열심히 세가지고 안 먹으면 살이 찔까요, 빠질까요? 밤에 잠 못 자고요 살 절대 못 빼고 콜레스테롤도 못 낮춰요. 네. 당도 못 떨어뜨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가 많으면요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올라가는데 염증 반응을 진화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뭐가 그거를 염증 반응을 낮춰드릴까요?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거예요. 괜히 올라간 게 아니에요. 콜레스테롤 간에서 만들거든요. 간에서 많이 만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거를 조종하는 게 제일 크게 조종하는 게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혈관으로 들어가요. 혈관으로 들어가서 뭔가 흔적을 남기고 나와요. 그게 좋은 게 됐든 나쁜 게 됐든 먹는 음식이 뭐냐에 따라서 신호가 달라지겠죠. 네. 그중에 음식이 먹은 게 에너지를 쓰이기도 하고 안 좋은 것들은 디톡스 대상이 돼가지고 해독이 돼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이 되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몸속으로 다 들어오는 건데 음식을 우리가 무시하고 다른 것들 요즘은 시대가 어디까지 변했냐면 살 빼는 것조차도 안 먹으면 뺄 수 있잖아요. 근데 살 빼는 것조차도 무슨 약 있냐고 살 빼는 약 모든 걸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뇨, 고혈압 이미 다 근데 다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당뇨는요 음식 때문에 생긴 병이기 때문에 음식으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가지고 당뇨약을 처방받을 때요 자 요거 2주 먹고 당뇨를 고치십시다 항생제처럼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앞으로 당뇨는 만성질환이고 평생 관리를 하는 병이니까 관리하시자 그러고 평생 먹을 생각 하라고 하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2주 만에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약으로는 아니에요. 음식으로는 고칠 수 있어요. 음식 먹는 시간, 음식 먹는 방법, 음식 먹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으로 여러분 운동으로 음식을 막 먹어놓고 운동으로 이길 수 있다는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실컷 먹고 운동 많이 해서 칼로리 다 아까 그 은행 어카운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먹었는데 짜장면 하나 먹었는데 좀 뛰지 뭐 그 칼로리를 다 태우면 그대로 살이 빠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운동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시도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실패 다 실망하실 거예요. 저는 운동과 음식이 중요성이 2대8 가르마 2대8 정도의 비율로 음식이 8 훨씬 중요하고 운동은 한 2 정도
운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운동은 안 하면 안 한 만큼 손해죠. 운동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땀을 흘리면은 몸에서 깨끗하게 디톡스가 되고 간이나 신장을 거치지 않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고, 이렇게 효과들이 있지만 살을 빼기 위한 전략으로는 별로 효과적인 전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너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가셔도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먹고 온 다음에 운동만 잘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트레이너 한 분도 안 계세요. 식단을 엄청 강조하세요. 닭가슴살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래서 음색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콜라 나왔는데 설탕 먹는 거 나왔죠. 탄산음료 닥터페퍼를 한 캔을 이렇게 마시면요 4.5마일을 걸어야 돼요. 그만큼의 탄수화물을 우리가 태워버리려고 그러면. 근데 그만큼 태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버지니아 닭에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살을 500g을 빼기 위해서 25만 번, 뭐를 25만 번? 25만 번 윗몸 일으키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근을, 여기 있는 500g을 빼려고 그러면. 그 25만 번을 하려면요 7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하루에 100번씩 하시면 돼요. 이게 복근은 되게 작은 근육에 속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뭐 효과적인 근육도 아니에요. 지방이 7파운드가 부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방? 7파운드가? 네, 지방 7파운드면요 7파운드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죠? 이 스피커 보이시나요? 이게 한 7파운드예요. 라이프 석션, 우리 지방 흡입하는 데 가가지고 막 지방을 이렇게 다 빨아내가지고 담으면요 이 정도 나와요. 근데 7파운드 뺀 거예요. 요게 7파운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식빵에다가 버터 바르듯이 내 몸에 여기저기 발려 있으니까 잘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 하나가 1파운드예요. 네, 지방 1파운드예요. 그러니까 3파운드, 4파운드만 빼도 몸이 사실 티가 나죠. 몸이 골고루 빠지지 않고 먼저 빠지는 데가 있어요. 먼저 쪘던 데가 먼저 빠져요. 뱃살, 얼굴. 그러니까 조금만 다이어트 하면 5파운드 빼기 시작하면 벌써 사람들이 알아보죠. 네, 자, 지방 저탄고지가 이건 뭐예요? 좋아요. 좋아요. 아까 딱 맞네요. 운동만 열심히 해가지고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 먹는 대로 먹으면서 운동하면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한 돼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운동으로 살 빼실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 몸에 에너지 소스가 2개가 있습니다. 다 탄수화물만 아세요. 탄수화물만 우리가 태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도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뇌는 탄수화물만 써요. 근데 몸의 근육은요 지방과 탄수화물을 둘 다 에너지 소스로 써요. 다만 여러분들이 지방을 안 쓰는 것 뿐이에요. 왜? 쓸 필요가 없거든요. 탄수화물이 너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은요 내 지갑에 있는 현금 같은 에너지예요. 현금같이 많이 저장할 수는 없죠. 조금밖에 저장을 못 하는데 대신 바로바로 꺼내 쓰기 좋아요. 그런데 지방은 은행,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는 돈이에요. 무한정으로 저장할 수 있죠. 뚱뚱한 분은 부자인 거죠. 은행 세이빙이 많은 거고, 날씬하신 분들은 가난한 거죠. 무한정. 근데 그 안에서 서로 지방과, 우리 몸속에서는 지방과 탄수화물로 전환이 막 쉽게 돼요. 계속 일어나요. 이런 지방 전환을 일으키는 것도 다음식이에요. 근데 지방이 일으키는데, 자, 우리가 그럼 그 지방을 안 쓰는 이유는 내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을 누가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그거 그냥 지방이 은행에 있는 세이빙 어카운트 가서 돈 빼서 쓰려면 힘들죠. 텔러한테 직접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디파짓 한 개 클리어 되려면 며칠 걸리고 우리 막 그러니까는 복잡한데 내 지갑에서 그냥 돈 팍팍 꺼내서 쓰기는 쉬운데 자꾸 지갑이 이렇게 열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갑이 가득 차가지고 막 흘러 넘쳐.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려고 그러면 막 떨어질 정도로 우리가 탄수화물을 그만큼 많이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쓰는 거지 지방을 에너지로 쓰지 않아요. 누가 지방을 에너지로 쓸까요? 운동선수들이 쓰죠. 지방이 탄수화물보다 훨씬 좋은 에너지예요. 저탄고지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 마라톤 선수들이, 여기 혹시 마라톤 뛰신 분들 계세요? 마라톤 하셨어요? 선생님? 네. 마라톤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어요? 저는 한 3-4번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즐겁나 해보다가 세네 번 해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마라톤 선수들은요, 지방을 에너지를 태우려고 그러죠. 왜? 지방이 훨씬 깨끗하게 연소되고 오래 타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력 있게 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을, 이제 마라톤을 오래 뛰어야 되니까 지방을 연소하기 위해서 자극을 주죠. 마라톤 선수들이 보통 토요일 날 시합을 하면 수, 목, 금까지는 탄수화물을 먹어요. 카보 로딩을 하고 그 다음날 시합 뛰는 날은 아침에 빈속에 커피를 마시죠. 카페인이 자극을 해서 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커피를 마셔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운동선수들은 지방을 더 잘 태울 수 있는데, 여기까지 듣고 지금 나가시는 분은 커피, 알았어. 가서 커피 막 드시는데, 마라톤 선수가 먹는 커피랑 50대 아주머님이 먹는 커피랑 완전 다르죠. 예. 그분들은 워낙 몸 상태가 준비가 돼 있고, 뛰고, 커피를 먹고 지방을 태울 만큼 마라톤을 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대사 상태가 다 처져 있고 뭐한 상태에서 그래 카페인이 지방을 자극한다고 좋다. 커피를 이제 마시기 시작하면 뭐야 하나도 안 되잖아. 이제 이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에 따라서 사람마다 너무너무 차이가 있어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셔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대로 하려고. 그래서 어떤 다이어트가 좋다 나쁘다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 사람마다 하고, 그리고 제대로 하면 제가 볼 때 다이어트들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다 많고 이유가 다 있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 지방을 우리가 이제 근데 마라톤 선수가 아니어도 지방을 여러분들이 태우실 수 있어요. 지방을 태우실 수 있는 건 아까 지방이 지갑에 있는 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현금이 마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은행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꺼내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되는 건데, 일단은 칼로리 제한이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탄수화물 제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탄수화물 제한을 하시고 그다음 먹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밤에 주무실 때 저녁을 뭐 7시에 먹고 저녁을 그 다음에 야식을 안 먹고 자더라도 아침까지 괜찮고 점심까지도 아침을 거르는 경우도 있지만 18시간 공복이 되잖아요. 긴 시간 동안 공복을 하는데 그렇다고 밤에 자다가 중간에 깨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음식을 먹어야 뇌가 탄수화물을 에너지를 쓰는데 정신도 나고 그런데 아니죠. 식곤증이 거꾸로 있잖아요. 음식을 오히려 먹고 땡스기빙 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음식 먹고 누워서 풋볼 보는 거 막 할 게 몸이 오히려 굶은 상태에서요 우리 몸이 대사가 더 올라가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음식을 많이 먹은 것보다 패스팅을 할 때 대사가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사냥해야 되니까 나가서. 그때 대사가 더 올라가고 정신도 더 밝아지고, 그래서 거의 모든 종교가 금식을 하죠. 금식기도 하죠. 이슬람도 하고 기독교도 하고 옛날 종교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정신이 더 맑아지고 더 집중력이 생기고 대사도 올라가서 운동하는 능력도 더 뛰어나진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식 먹는 시간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하루에 16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셔야, 아까 인슐린 저항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에서 자꾸 꾸역꾸역 주니까 아까 먹은 탄수화물을 다 포도당을 처리도 못했는데 또 인슐린이 들어와가지고 인슐린 저항이란 게 우리 세포가 더 이상 인슐린을 안 받아주는 상황이 발생한 건데, 그거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패스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그러려면은 하루에 16시간 정도를 금식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2끼 먹으면 되죠. 16시간, 18시간. 예. 그래서 아침, 점심을 먹던가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는 거죠. 아침 일찍 먹고 저녁 늦게 먹으면 그게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금식을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면은 인슐린 저항이 일단 첫 번째로 해결이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이 한 번도 안 태워봤던 지방을 태워야 하는 순간까지 가는데, 그때 저칼로리, 근데 저탄수화물을 제한을 하지 않고 그냥 저칼로리로만 간단 말이에요. 근데 탄수화물을 계속 먹어요. 뭔가 현미밥도 좀 먹고 교회 갔더니 떡도 줘서 좀 먹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탄수화물을 주면 계속 찔끔찔끔 현금이 자꾸 있는 거예요, 지갑에.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을 끝내 못 태워요.
지방을 태우는 일이 안 생겨요. 지방을 태우는 모드까지 돌입을 시켜야만 이제 한번 태우기 시작하면 근데 우리 몸이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은 조금 먹는 분들은요 계속 배가 고프다 그래요. 배고파. 근데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면요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배가 고플 일이 없어요 몸이. 그래서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참 성공적으로 하면은요 배가 고프지 않고요 실제로 다른 게 수분이 빠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방이 탑니다. 지방이 타는 걸 어떻게 알아요? 키톤 스틱으로 이제 소변 검사해봐가지고 딱 보면 알죠. 색깔 보면은 우리가 지방을 태울 때 나오는 키톤 바디가 검출이 되면 소변에서 까맣게 나오고 안 그러면은 평소에는 이제 노랗게 나오면은 전혀 지방을 태우고 있지 않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키톤 스틱 같은 경우는 뭐 아마존 같은 데서 사시면 돼요. 15불, 20불, 30불 뭐 이렇게 싸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이어트를 내가 한다. 지방을 태우는 게 목적이다. 한번 태워보겠다 라고 하면은 뭘 봐가면서 하셔야죠. 체중을 매일매일 재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몸이 체중이 한번 내려가기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면은 fat burning mode라 그래가지고 지방을 매일매일 연료로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방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세이빙 어카운트 돈이 점점 줄어들듯이. 체중을 매일매일 재는데 매일매일 체중 감량이 일어나야 돼요. 0.5파운드에서 1파운드씩. 그러니까 매일 체중을 재시고 그 다음에 그 키톤체가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두 가지가 확인을 되고 내가 배고프지 않고 힘이 들지 않다라고 하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살을 빼면서. 근데 그렇지 않고 보통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시냐면 일단 조금 먹는 건 알겠으니까 소식을 해요. 되게 소식을 하는데 먹는 시간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질 않는다든가 아니면 철저한 칼로리 제한, 탄수화물 제한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조금 먹는데 그래도 일단 조금 먹으면 처음엔 좀 빠지죠. 처음엔 좀 빠지고 한 달보다 금방 멈춰버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조금 먹죠. 더 조금 먹으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 몸의 대사가 점점 떨어져요. 우리 여러분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학생이랑 아주머님, 나이 드신 아주머님이 둘이 기초 대사량이 달라서 밥 먹고 잠자면서도 태우는 양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대사가 그만큼 떨어졌던 건데 그 대사량이 점점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파충류랑 포유류를 구분을 할 때 파충류는 뭐예요? 누가 더 진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더 진화했다고 생각하죠. 아니죠. 우리는 서로 다르게 진화한 거예요. 파충류는 음식을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먹어도 괜찮아요. 안 죽어요. 그렇게 음식을 조금 먹으면 걔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변온동물이다 그러죠. 체온을 자기가 유지를 안 하고요. 햇빛을 쐬야 되고 일광욕하고 있고 안 움직이고 대사량이 상당히 낮은 거예요. 대신 기아 상태 잘 먹지 못할 때는 생존 능력이 훨씬 좋죠. 우리보다. 우린 벌써 죽었을 텐데 일주일 안 먹었으면. 저희는 음식을 계속 먹어줘서 이렇게 온도를 계속 37도로 유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계속 음식을 먹어서 이걸 유지하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안 먹기 시작하면 파충류처럼 대사가 점점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대사가 떨어진 아주머님이 이제 음식을 더 안 먹어서 대사가 점점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대사가 떨어진 게 원인이 됐는데 처음에 그분은 조금만 흐트러지는 순간 요요가 심하게 오는 거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들쭉날쭉 하면서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고 가면 갈수록 힘들고 뭐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탄고지에서 첫 번째 단어가 저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저탄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고지방은 왜 그럼 거기 들어갔느냐. 우리 몸이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안 썼던 지방이라는 원료를 쓸 때 알려주는 거죠. 몸한테 계속 지방을 먹어주면서 봐봐. 너 이것도 태울 수 있는 건데 몰랐지 하면서 근데 지방을 태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은 오히려 지방과 단백질 연료는요 살을 빼줘요. 탄수화물 연료가 살을 쪄주지. 그래서 우리 몸을 더 트레이닝 시키고 지방이라는 연료를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탄고지를 하는데 자 지방만 먹으면 그럼 진짜 살이 안 찌나?
제일 유명한 연구가요. 이게 무려 48,835명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한쪽은요, low fat diet, 저지방. 다른 한쪽은 그냥 일반 식단, 아무렇게나 먹고 8년을 지켜봤어요. 8년을 봤더니 둘이 체중 차이가 1파운드 차이 났어요. 심장마비랑 암 발병률은 똑같았어요. 다른 연구 결과 다 비슷해요. 그리고 모든 거의 연구 결과가 그리고 지방이 부족하면 오히려 다른 건강이 더 나쁜 것들이 많았고요. 그런 식으로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살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고혈압도 문제인데 지금까지 발표된 76개 논문, 이게 18개, 18개국 60만 명 이상이 동원된 이걸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포화지방 섭취가 심장 질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새로운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미국 식사지침 자문위원회에서 한 25년 동안 콜레스테롤을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계란 먹지 마라, 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간 새우, 뭐 게 이런 거 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게 이번에 빠졌어요. 아무렇게나 먹어도 우리가 먹어서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어요.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먹으면요 간에서 그만큼 덜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조금 먹으면 더 만들고 간에서는 필요한 만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내 몸에 염증이 있거나 혈관 안에 어디 망가진 데가 있으면 그걸 리페어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간이 만드는 거지 내가 먹어서 아이고 이거 잘못 먹었더니 이렇게 됐다 하는. 그러니까 지방은 여러분들 건강에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아셔야 되고요. 고지방식이랑 고탄수화물 이거를 비교한 연구가 있어요. 고지방 식단을 유지한 그룹은 하루에 평균 300칼로리를 더 태웠어요. 고탄수화물을 먹은 그룹에 비해서. 그러니까 300칼로리를 더 태우려고 그러면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운동하지 않고도 1시간 동안 뛴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섭취가 대사를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오히려 음식을 먹는 것보다 굶는 게 대사를 제가 얘기가 지금 아까는 너무 많이 굶으면은 파충류처럼 대사가 떨어진다면서요. 그거는 기아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이 그래요. 근데 기아랑 단식은 다르죠. 기아는 내가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상태가 오래된 거고요. 그 에너지 제한이 너무 일어나는 거고, 실질적으로 영양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단순한 칼로리가 아니라 미네랄이 있고 비타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효소도 만들고 내 몸에서 호르몬도 만들고 할 때 원재료가 돼줘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영양소들은까지도 못 먹는 기아 상태가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단식을 할 때 그 다음날 또 음식을 먹어주잖아요. 그 단식을 통해서는 오히려 단식하는 기간 동안에 오히려 대사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을 먹었을 때 대사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탄고지가 이제 좀 논리가 말이 되는 건데, 우리 몸이 연료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지방은요, MCT 오일이에요. MCT 오일, Medium Chain Triglyceride, MCT, 그러니까 중세 지방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 많냐면 코코넛 오일에 많고요, 코코넛 버터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은 모든 지방은 이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트랜스 지방은 피하셔야 돼요. 다만 지방에 대한 이제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지방은 우리 몸이 좋아하는 연료라 그랬죠. 그리고 뭘 안 썼던 연료인데 알고 봤더니 훨씬 더 깨끗하게 타고 오래 타고 그런 거니까 더 좋은 건데, 그리고 그 지방을 잘 분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커피를 그래서 이분들이 저탄고지 하는 분들이 방탄 커피라 그래서 커피에다가 버터를 넣어서 먹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다짜고짜 내가 마라톤 선수 아니고 몸에 대사가 좋지 않은데 커피를 드시게 되면요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고플 수 있어요. 커피가 배고픔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중년 여성분들한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방을 카페인이 나와서 지방을 태워주는 그 미미한 효과에 비해 다른 오후 되면 피곤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봐가면서 내 몸 상태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고요.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먹는 시간이 중요하다.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호르몬입니다. 여러분들이 호르몬을요 잘 관리할 수 없으면 살은 절대 안 빠져요. 제일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체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써라 라고 명령을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우리 편이죠. 우리 편인데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가 안 되면은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검사를 했는데 아디포넥틴 농도가 높을수록 날씬하고 살찐 분들은 이게 수치가 낮아요. 근데 문제는 한번 내가 이렇게 살이 찌기 시작하면 이 호르몬이 잘 못 나와요.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 이 에디포넥틴은 우리가 이 에디포넥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마그네슘 섭취를 늘리시면 돼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안 그래도 하는 일이 많아요. 한 300여 가지 우리 몸의 효소작용에 관여를 하는데, 우리 몸의 근육에서 제일 많이 쓰는데, 심장도 근육이잖아요. 계속 뛰는 근육인데, 심장 근육에는 다른 근육보다 20배나 더 많이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그네슘 잠자는 데도 관여하고요. 그리고 칼슘을 뼈로 넣어주는 데도 관여하고요. 골다공증 예방해야 되니까 칼슘 막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오히려 칼슘이 뼈로 못 들어가, 마그네슘이 없고 비타민 D가 없고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이 뼈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혈관을 타고 떠돌다가 혈관에 끼면 동맥경화. 그래서 옛날에 뉴스 나왔었죠. 칼슘제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 걸린다 라고 나왔는데, 단순히 칼슘이 문제가 아니라 마그네슘 결핍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를 하셔야 아디포넥틴 호르몬도 나오고 밤에 잠자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변비도 개선이 돼요. 근데 마그네슘 음식으로 먹으려면 호박씨 아니면 그냥 해초류에 많고요. 한국 분들은 견과류나 이런 것도 많고, 우리 미역, 다시마 이런 데도 있고, 채소에 그냥 많아요. 채소에 많은데, 아니면 마그네슘을 이렇게 가서 사서 드시면 되죠. 안 비싸니까. 마그네슘 어떤 걸요? 일일관.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이렇게 제품을 가서 사시려고 보면은 용량이 되게 작아요.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일일권장량이 80에서 100이다. 그러면은 1000mg이 막씩 팔고 이러잖아요. 100배 가까이, 10배 가까이. 근데 마그네슘을 보면은 일일권장량이 25%, 30% 돼 있는데, 그거 그냥 본인들이 그냥 필요하신 만큼 드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설사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마그네슘 사이트러스는 피하시고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라고 하는 걸 사서 드시면 돼요. 마그네슘이 뒤에 붙는 게 되게 많아요. 마그네슘 옥사이드, 사이트레이트, 석시네이트, 말레이트 막 종류가 있는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가 흡수가 제일 잘 돼요. 그래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이왕이면 액체 형태로 드셔서 게 좋고, 근데 내가 만약 변비가 있다. 그러면 마그네슘 사이트레이트랑 아까 MCT 오일 있죠. 코코넛 오일에 많다고 하는 MCT 오일이랑 마그네슘 사이트레이트로 드시면 변비, 배 꾸룩꾸룩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마그네슘의 부작용이요, 많이 먹게 됐을 경우 설사해요. 그러니까는 딱 알죠. 그러니까는 괜찮죠 그러니까 네, 타셔 드셔도 되고 알약으로 그냥 드시면 되고, 액체로 나온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음식으로 드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예. 정 부족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먹는 음식들이, 보세요. 현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트밀 먹고 시리얼 먹고 아니면 토스트 먹고 나갔어요. 점심에 짜장면 먹었어요. 아니면 햄버거 먹었어요. 타코 먹었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 그냥 밥에 반찬 먹었어요. 친구 만나서 삼겹살 구워 먹었어요. 영양소를 언제 흡수를 해요? 비타민, 미네랄이 흡수할 틈이 별로 없잖아요. 그게 문제인데,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을 또 조금 먹어요. 조금 먹는데 그 조금 먹는 양도 적은데 거기서 충분히 영양소들이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우리 몸이 할 수 있는, 밤에 잠잘 때 아디포넥틴이랑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영양 결핍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영양 결핍은요, 꼭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쁘고 게으르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런 서플 비타민제를 사 먹는 거고, 최선책은 사실은 음식으로 먹는 게 제일 바람직하긴 하겠죠. 그죠? 자, 두 번째로 또 호르몬 중에서 아셔야 될 게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렙틴 호르몬은요, 이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에요. 예.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괜찮죠? 그거랑 근데 또 쌍으로 반대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 우리 몸의 호르몬들은 이렇게 페어로 움직이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과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동시에 같이 많을 수는 없어요. 남자들이 젊었을 때는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서 남성 호르몬이라 그러고, 목소리 굵어지고 승질 내고 뭐 이렇게 공격적이고, 여성 호르몬은 살을 찌우고, 그렇죠? 근데 여성분들은 이제 젊을 때가 많은데 나이가 이제 이렇게 갈수록 그게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40이 넘었는데 제 나이 때면은 벌써 이미 저는 에스트로겐이 더 많습니다. 남성 호르몬보다.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그렐린이랑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똑같아요. 둘이 동시에 같이 나올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그렐린을 많이 나오게 하든가 렙틴을 많이 나오게 하든가. 렙틴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세타이티드 호르몬이라 그래가지고 만족감을 주는 거야. 배 안 먹어. 사자가 옆에 얼룩말이 있어도 안 잡아먹죠. 예. 뭐 거의 모든 동물들은 그래요. 배가 안 고프면 안 먹어요. 사자가 아이고 12시 점심시간이네 잡아먹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배가 고플 때 우리는 근데 음식을 때 맞춰서 먹어야, 안 그러면 너 위장병 걸려, 이 말 들어가지고 음식을 시간 맞춰 먹어야 위장병이 사라진다.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고요. 음식은 배고플 때 먹고 꾸르륵꾸르륵 하고 힘들 때 더 힘들여서 수고해서 먹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얼룩말을 안 잡아먹는 이유는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되는 호르몬은 그렐린인데, 얘는 별명이 공복 호르몬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먹게 만들어요. 밤늦게 냉장고에 달려가서 배달 음식 시켜 먹게 만들고, 냉장고에서 뭐 꺼내게 만들고, 이런 호르몬이에요. 여성분들이 며칠을 굶으면 쥐도 잡아먹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 나와서 먹는 거죠. 그럴 정도로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되게 조금 한 방울 두 방울 정도가 분비가 되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죠. 생명을 잉태시키잖아요. 여성분들 사이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분도 좌지우지되고, 호르몬의 힘은 어마어마한데, 자, 이게 제가 호르몬을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저희 병원에 오면 호르몬을 주나 보다, 그런 거 아니죠. 호르몬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만 나와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여기 뭐 하나 했다가 다 망가져가지고 호르몬 체계를 우리가 걷잡을 수 없고,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호르몬을 건드릴 수 있는 게 없고요. 음식으로 조절하는 수밖에 없어요. 호르몬조차도. 근데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이거는 나왔다 하면 여러분들 다이어트 다 망치는 거예요. 나 못 살아, 나 못 먹겠어, 못 참겠어, 먹어야 돼. 근데 그렐린은 어떻게 하면 많이 나오냐면요, 잠이 모자라면 나와요. 하루에서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주무셔야 그렐린이 안 나와요. 그리고 아침에 카페인을 많이 드셔도 이게 나와요. 그래서 아침에 커피 안 좋은 거예요. 아주머니들 에너지 드링크로 시작하면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아침에 뭐 레드불 먹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아셔야 되고요. 그 렙틴이라고 하는 아까 그 반대되는 개념의 이름이 벌써 딱 그렐린은 안 좋아 보이잖아요. 나쁜 놈 같잖아요. 그렇죠? 렙틴은 좀 캡틴 아메리카 같고 이름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기도 쉽죠. 그러니까 렙틴은 우리 편이란 말이에요. 우리 식욕을 이제 억제시켜 주는데, 렙틴이 뭐에 취약하냐면, 얘는 콘시럽 먹으면요 안 나와요. 콘시럽이 뭐예요? 액상과당. 아까 여기 음식 설탕 먹는 동영상 보셨을 때 나오는, 우리가 오렌지 주스, 콜라 이런 거에 들어있는 것들 다 보면 거기에 설탕 안 넣는단 말이에요. 설탕 너무 비싸. 콘시럽이 50분의 1 가격이니까 콘시럽을 넣어요. 그러니까 콘시럽은 몸에 들어가면 아까 그 인슐린 반응도 확 일으키고요.
그것도 그런데 그 인슐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 렙틴의 분비를 막아요. 렙틴의 분비를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또 배가 고파서 또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거를 식품업계가 처음 발견했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전부 다 콘시럽으로 싹 바뀌었어요. 물론 비용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식품업계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먹어도 배가 고파서 또 먹을까 이거를 연구를 해요. 원해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음모론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을 연구했는데 이거 발견하고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음식들을 찾고 연구를 합니다. 요즘 음식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주스 종류 이런 것들 먹으면요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인슐린을 쏟아 부어가지고 살을 찌우기도 하지만 플러스 이런 렙틴 호르몬을 분비를 막아서 나 또 배고파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슐린 얘기는 지금까지 많이 했고 여러분들 인슐린 저항 그렇죠? 인슐린을 낮출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아까 패스팅 첫 번째 그리고 식초 종류들도 도움이 된다 그래요. 식초, 사과 식초, 감식초 이런 거. 마켓에서 파는 뭐 홍초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발효해서 만든 진짜 식초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 인슐린 저항은 있는 사람은 당뇨 환자잖아요. 당뇨 환자분들은 밥 먹기 전에 식초 한 숟가락씩 먹고 밥 먹는 것도 맞지만 당뇨 환자가 밥을 먹는 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 전까지 사실은 밥을 먹으면 안 되죠. 당뇨 환자분들은. 저탄수화물 식단 하시고 패스팅 금식 하셔야 돼요. 18시간 금식을. 유일하게 당뇨를 고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코르티솔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코르티솔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것도 되고 나쁜 것도 되고 대단합니다. 정답. 이게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호르몬이죠. 코르티솔 호르몬이 없으면 우린 사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죽죠. 옆에 호랑이가 왔는데도 심장이 빨리 뛰지 않고 놀래서 눈이 동그래지고 뛰어나가질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잡아먹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호르몬인데 현대인들은 코르티솔 분비가 엄청 많아요. 왜 그래요? 갑자기 가고 있는데 호랑이가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막 그래서 그래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보니까 그런 호랑이가 쫓아오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현대인들은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요. 사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우리가 겪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삶이 편리해졌지만 행복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스트레스는 오히려 더 가중됐죠. 현대 사회 조직 속에서 살다가 하다 보니까. 그 결과 콜티솔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요. 복부 비만. 얘는 인슐린이랑 같이 작동을 해가지고 인슐린을 자극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또 이렇게 볼록 나와요. 그러니까 콜티솔이 유난히 배만 부풀려요. 뱃살만 찌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인슐린 저항이 있는 분들 그리고 콜티솔 호르몬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배가 나오는 거죠. 콜티솔을 낮추려면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니까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겠어요? 노래가 도움이 된대요. 노래. 듣는 거, 부르는 거 다 도움이 된다고요. 그리고 웃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고요. 앉아서 천천히 심호흡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명상도 도움이 되는데 기도죠. 기도, 명상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리스폰스를 리셋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현대인은 해야 돼요. 말처럼 쉬운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슬라이드 좀 바꿔줘 보시겠어요? 또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여기 가주 생협이라고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오렌지 카운티에 생협이 있죠. 가주 생협에서 제가 건강 강의를 매주 해요. 매주 하는데 처음에 그냥 건강 강의를 했어요. 건강 강의를 쭉 했는데 토픽별로 당뇨, 고혈압, 암 해주고 했는데 저는 할 얘기가 있으니까 하고 사람들은 들을만 하다 싶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15주, 16주를 그냥 쭉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 강의를 듣고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 했더니
이제 간증이 나오는 거죠. 당뇨가 나아졌다, 살이 빠졌다, 뭐 한다 이제. 그래가지고 조이스 어머니라고 계세요. 이분은 콜레스테롤이랑 당뇨가 있었어요. 병원 되게 높았는데 저희 병원에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생협에서 이렇게 강의 들으시고 프로그램대로 들은 대로 철저하게 따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당뇨약이랑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끊었죠. 그리고 6개월인가 지나서 자기 병원이 카이저예요. 카이저 병원에 갔어요. 카이저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더니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하여튼 정상으로 나오니까는 이분이 의사가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너무 좋아하길래 자기가 약을 안 먹었다는 얘기를 못 했대요. 이게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환자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의사는 섭섭해 할 것이다. 의사의 역할은 그 약을 주는 거니까. 약으로 치료를 하는 건데 환자가 의사 말을 안 들었는데 나아버린 거잖아요. 원래 정상적인 건 뭐예요? 환자가 당당하게 나 이거 약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돼서 약도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의사가 정말 좋아해 줘야 되는 건데 우리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죠. 예. 오히려 약을 계속 먹었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요 약 부작용 때문에 약이 종류가 늘어나고요, 아니면 그 약이 안 듣기 때문에 또 약 가지수가 늘어나고, 결과는 그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디케어 나오신 분들 계시죠? 메디케어 처음 가입하실 때 뭐 이렇게 복잡해요? 파트 A, B, C, D 뭐예요? 약을 많이 먹는 분, 약을 별로 안 드시는 분들에 따라서 플랜을 맞춰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약을 많이 타먹어야 되니까. 나이가 65세쯤 돼가지고 메디케어 나오실 나이가 되면 둘로 쫙 갈려요. 약을 하나도 안 먹는 분이랑 한 10가지 종류를 먹는 분으로 갈려요. 중간이 많지가 않아요. 워낙 약을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중간에 좀 있는 거고, 그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약은 증상만 막고, 일단 증상을 막고 난 다음에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응급처치로 약을 지금 혈압이 높아? 큰일 나, 위험하니까 빨리 드세요. 약을 먹고, 그런데 약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면서요. 괜찮아. 왜냐면은 그 부작용에 대한 약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 종류가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죠. 근데 생협에서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나중에 여기서 다이어트를 우리 모여서 합시다 제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다이어트를 와서 하는데, 개인적으로 와서 하면 저도 시간을 많이 쓰고 그분도 시간을 많이 뺏기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단체로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어차피 다이어트나 건강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개인별로 맞춤별로 해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하니까는 비용이 절감되죠.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이게 지금 그래서 7기까지 왔어요. 기수가. 작년에 시작했는데 6주 단위로 해가지고 6주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6주 하고 해가지고 지금 올해 7기까지 왔는데, 끝나고 모여서 뒤풀이도 하고. 근데 이분들 다 계속 이제 이것도 광고를 안 해요. 광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하고. 지금 우리 크리스 PD님이 크리스 PD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전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개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실 때 50불씩 내고 오셨죠? 참가비 안 내셨어요? 그러면 끝에 뭐 팔아도 뭐라고 안 그러실 거죠? 뭔가 있겠지 뭐. 근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워낙 아까 인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본인이 겪은 거를 직접 그 MBC 지방의 누명, 이 다큐멘터리가 너무 화제가 돼가지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요, 마트에서 버터가 동이 날 정도로, 한국은 버터가 동이 나기 쉬워요. 별로 안 먹었거든, 사람들이, 미국처럼. 근데 워낙 많지도 않다 보니까 마트에서 그 버터가 다 품절될 정도로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근데 그 중간에 계셨던 분이에요. 본인이 다 직접 보고, 하필이면 그걸 보고도 그냥 무시할 수 있는데 본인이 해봤더니 좋고, 장모님까지 해봤더니 좋고,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생협에서 이렇게 또 저희가 뒤풀이를 하고 사람들하고, 또 다음 장 보여주실까요? 카톡으로 방을 만들어요. 기수마다 10명씩 12명씩 모여서 하면은. 그래가지고 뭐 보면은 서로 힘든 것도 얘기하고요, 어려운 점도 얘기하고,
좋은 것도 얘기하고 서로 다이어트를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병원에서 할 때도요, 두 부류로 나눠요. 혼자서 조용히 다이어트 안 하는 척, 병원 안 다니는 척 하는 분들이 제일 실패가 많고요. 소문내고 하는 분들이 효과가 좋아요. 여러분들 금연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가 소문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 다이어트도 근데 부끄러워할 거 없이 얘기하신 분들이 효과가 훨씬 좋은데, 그거보다 더 효과 좋은 분들은요, 부부가 같이 오든가 엄마랑 딸이 왔다든가 아니면 친구 둘이 와가지고 하는 분들이 그룹으로 할 때 효과가 나는 거예요. 생협에서는 10분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효과가 되게 좋은 거죠. 예. 그래서 뭐 부수적으로 살만, 이분들은 근데 이제 다이어트 살만 빼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당뇨도 있었고 혈압도 있었고, 살은 부수적으로, 절반은 그냥 순수하게 살만 빼고 싶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문제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그룹별로 이렇게 채팅방이 있으면은 거기서 서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뭐하고 하면서 건강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얻어가고, 모르는 것들도 하나하나 알아가고, 하나의 커뮤니티가 교회 같은 거죠. 자, 다음 거 볼까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허락된 시간이 되게 제한이 있으셔가지고 저 말고 지금 두 분이 더 이제 본격적으로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분들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한 분은 로우 카브 USA 회장이고, 또 한 분은 또 프로빗이라고 하는 저탄고지를 도와주는 이제 서플리먼트가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나와셔가지고 어떻게 이게 도움을, 저탄고지의 첫째는 키톤 바디 형성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스틱을 이렇게 소변 검사했을 때 까맣게 나오면은, 아, 지방을 내 몸이 태우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키톤체를 형성하는 키토시스, 그 몸에 지방을 태우고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해줄 수 있는 서플리먼트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개발한 회사에서 나오신 건데, 그분 얘기도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제 섹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